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진창수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지가 2021년 7월로 2년이 되었습니다. 2019년 7월에 일본이 발표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 그리고 주요 전략 품목에서 한국을 개별 허가로 변경하는 것이 일본의 수출 규제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출 규제라는 것이 현재에 있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되었고, 이것이 한국에 있어서는 대일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출 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보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 이후에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서 한국이 오히려 자생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한국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규제 품목에 있어서도 일본으로부터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하여 국내 수요 공급 간의 협력이 확대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일본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대일 적자는 다시 커졌다, 확대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 장치의 수입 증가가 대일 무역 적자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34% 증가하였다라고 설명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국의 평가가 서로 다른 것은 서로가 유리한 통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출 규제 조치를 통해서 양국이 서로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출 규제 조치라는 것은 별다른 한국에 대해서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 그리고 무역 보복 효과라는 것은 크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과 일본의 양국은 서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 의존이 단기간에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일 적자의 최대 원인은 반도체 제조 장치의 수입 증가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 대한 반도체 부분의 제조 장치 부품에 대한 수입 의존은 이전과 똑같이 대일 적자의 중요한 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간의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의 영향은 별로 크지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절차나 시간은 더 걸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 규제가 별다른 타격을 한국 경제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규제 조치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2018년에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공에 대한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수출 규제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2019년 7월에 세코 경제산업대신이 밝힌 이유를 보더라도 강제동원 문제와 수출 규제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규제 조치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과거사를 둘러싼 외교 협상이 우선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모든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실마리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때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도 한일 군사협정 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운용을 지속한다는 것으로 한일 관계에 물꼬를 트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수출 규제에는 철회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수출 규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현재 복합적인 과거사 문제에 대한 현안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수출 규제 조치 해제를 위해서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지소미아의 카드라는 것은 일본 정부로부터는 실제적으로 카드로 착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의 해법이라는 것이 이러한 수출 규제에 대한 해법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문 대통령과 서가 총리는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일 관계에 대한 관리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일본은 한국에만 해법을 요구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는 나쁜 버릇을 고쳐야 된다. 그리고 한국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지소미아의 연기 카드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냉정하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면 수출 규제 조치를 풀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를 도출할 때 결과적으로 수출 규제 조치의 해제도 결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피해자에 대한 소통은 물론이고 이 피해자의 소통을 통해서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일본과의 교섭을 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선제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푸는 노력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일 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